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장 흐름을 전일장과 간밤 나온 이슈들로 예상해보는 시간, 오늘장을 움직이는 이슈 안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를 위한 다양한 이슈들 살펴보시면서 11월 마지막 거래일 마무리해보시죠. 먼저 어제장을 달궜던 로봇주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로봇주가 오랜만에 강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3현이 상한가 달성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주도했는데요. 미국 빅테크 두 곳과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 부품 대규모 수주를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결정적인 촉매가 됐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글로벌 유력 고객사와의 연결 가능성도 시장 기대를 키웠고요. 지금 보고 계신 종목들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준 만큼 섹터 전반이 강했습니다. 그중 한라캐스트가 휴머노이드 AI 로봇 부품 양산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로봇주의 열기를 더욱 불어넣었습니다. 로봇주의 이번 상승세 다시 사이클이 도는 신호인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엔터주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엔터주는 고점에 비해서 20%에서 30% 조정을 받으면서 불장에서도 다소 소외된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3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비용 증가와 투어 공백이 겹치면서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고 특히 굿즈와 음반, 콘서트 매출 변동성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주요 기획사들의 글로벌 투어 일정도 4분기부터는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연말 저가 매수가 유입될 만한 환경이 차츰 조성되고 있는 만큼 엔터주의 반등 신호를 함께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적층 세라믹 캐파시터, MLCC 섹터도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어제 아모텍이 9%, 아바텍도 7% 오르는 등 MLCC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는 오히려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AI 수요 확대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단기간 급등했던 만큼 차익 실현과 세론 움직임이 나온 걸까요? 다만 펀더멘탈은 더 단단했습니다. 삼성전기의 MLCC 라인이 사실상 풀가동 상태로 AI 서버와 전장 중심의 수요 폭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서버는 일반 서버 대비 MLCC 사용량이 10배에 달하면서 자율주행차 확산까지 맞물리면서 장기화 호형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올해 설비 투자도 이미 지난해 2배를 넘겼고 1조 원대 영업이익 복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AI 슈퍼사이클 속에서 확실한 수혜 섹터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3가지 먼저 알아봤습니다. 자, 먼저 이 새 이슈 중에서 로봇주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좀 강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단연 로봇주들이 좀 치고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보시듯이 삼형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그 아랫단에 한라캐스트도 강했고 하이젠 R&M, SPG와 같은 감속기, 액추에이터 관련주들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지금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런 급등세가 좀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로봇 산업의 미래 성장성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그 로봇주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한 내년 3월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지금 산업적인 구조들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가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주가 올라간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은 내용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고 개별 기업들마다 이슈가 같이 부각되면서 좀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발점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삼성전자와 LG전자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좀 집중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로봇 관계사의 거래 규모를 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좀 부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시점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에 대한 그 대기업 쪽에서 로봇 쪽을 계속 좀 투자를 한다는 거 그리고 산업적으로 계속 좀 발전시킨다는 거는 분명한 좀 포인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산업 분위기를 봤을 때 AI와 자동화 기반의 분위기가 계속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미국 기업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인텔, 아마존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IT 업계에서 올해만 한 10만 명 정도 넘는 근로자가 해고됐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업 구조 개편 때문에도 좀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AI를 통해서 좀 분위기가 전환이 됐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인력 감축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AI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로봇 산업을 통해서 자동화를 통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력 감축도 같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산업 쪽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도 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근로자를 좀 대체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나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노랑 봉투법에 대해서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을 때 인건비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계속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로봇주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휴머노이드와 그리고 이제 협동 로봇만 알고 있긴 하지만 산업용 로봇 쪽도 부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지금 물류 로봇에 대해서도 이송 로봇과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로봇 쪽 분위기는 내년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그 물리적 요소만 좀 얘기를 드린 거고 현대차와 기아가 현대해상과 로봇보험 MOU를 좀 체결을 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내용을 짚어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사고 등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을 좀 밝혔다 보니까 결국은 로봇과 관련된 산업적인 직접적인 연관이 있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부가적인 요소들이 앞으로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건 이쪽 산업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업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실적은 아직까지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산업적으로 나아갈 될 방향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계속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그리고 하이젠 R&M 등의 뭐 기업들이 있긴 한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연관점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 임원 인사에 대해서 봤을 때 로봇과 관련된 그 인재를 좀 등용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쪽에도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과 연관성을 두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LG전자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LG전자와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이젠 R&M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그 골든픽에서도 좀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은 4분기 수출 증가에 대한 전망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 액추에이터 제품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그리고 하이젠 R&M 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로봇 보험 개발 MOU 소식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은데 확실히 산업은 착착착 이 로봇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다음 이슈는 반종민 소장님 맞춤 이슈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은둔의 춤신춘왕이시잖아요. 요즘도 댄스 추시나요? 안 추지 한 3년 됐고요. 뭐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제 활동을 하면서 했다 보니까 근 20년은 됐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취미로 파크 골프하고 있습니다. 춤신춘왕이 아니셨네요. 자, 그래도 저희 엔터주 이야기 계속해서 해보도록 할 텐데 앞서 브리핑으로도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엔터주들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고점이 11월 3일에 34만 3천 원인데 지금 전일 종가가 30만 원 아래서 마감을 했고 뭐 SM, JYP 엔터테인먼트, YG도 똑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고점 대비 하락률은 뭐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겠지만 대충 계산해 보면 하이브 거의 한 지금 30% 정도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종목이죠. 뭐 에이펙이며 한한령이며 왜 이렇게 밀린 건가요? 일단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사라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엔터 사사들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이달 들어서 그 주가가 좀 소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또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게 증권가에서는 과도한 또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앞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관심은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시간과 돈이 좀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는 구간이 있다 한다면은 매수를 해봐도 되지만은 만약 그 당장 지금 다른 쪽에 그 투자처를 좀 구하고 싶다 한다면은 당분간 좀 더 기다리셨다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그 저평가 분석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봤을 때 한한령과 버닝썬, 노제펜에 있던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 구간까지 지금은 사사 기업들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지금은 뭐 역사적 저점을 따져봤을 때 그때 당시 때 이제 퍼가 한 15에서 16배 정도 되는 걸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하이브는 이제
빅히트 엔터를 통해서 이제 상장했을 때다 보니까 그 이전을 두고 좀 얘기를 했을 때 YG 엔터와 SM 그리고 JYP 엔터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올해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YG 엔터는 한 퍼가 한 20에서 22배를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연간 기준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SM은 퍼가 한 6에서 8배 정도 예상을 하는데 아마 이거는 디어유 인수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체크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JYP는 한 13배 정도 예상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밸류에이션 15에서 16배보다는 지금 근사치로 좀 와 있다 보니까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이제 저평가 구간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미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는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3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다 보니까 4분기 때 실적이 과연 계속 좀 유지가 될지 그리고 또한 이 부분들에서 반전이 일어날지가 좀 필요하고 4분기 실적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이제 잡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4분기 실적 나올 때는 연간 실적을 좀 비교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연간 실적에 따라 만약에 올해 생각보다 좋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이상 이제는 그 실적이 좋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이 이제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까지 나오는 거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일령 그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은 아티스트마다 이제 중국과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문화 산업이다 보니 굉장히 좀 어느 정도의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그 수혜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좀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한일령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4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을 확인하고 실적이 좋지 못했다 한다면 실적 기대감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인데 아직 저는 오히려 이쪽에 대한 그 엔터를 보는 것보다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그 BTS 컴백 기점이 오히려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이 만약에 그 BTS 컴백을 통해서 다시 이전처럼 굉장히 붐을 일으킨다 하면은 아마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K-팝에 대해서 이제 다시 부각받고 있다는 재조명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갑자기 엔터에 대한 분위기가 확 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때는 지금은 저평가 구간에서 좀 놓여져 있는 상황에 매수 시점으로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BTS 기점을 봤을 때는 한 2월 정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관심 위주로 좀 가져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엔터주 말고도 매력적인 섹터는 지금 시장이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대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그 안에서 그렇다면 시기가 왔을 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함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암산을 좀 잘못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 13% 정도 조정받았거든요. BTS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그래도 고점 대비 조정을 덜 받은 하이브를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엔터 4사 중에 그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좀 추세나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하이브의 경우에는 지금은 딱 제가 본 시점으로 지지 구간에 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매력적이긴 한데 이게 중장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BTS 컴백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뉴진스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삼진스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하지만은 이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바로 컴백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을 두고 봤을 때 BTS 컴백 기대감 시점과 같이 맞물리게 된다면 오히려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점을 좀 기다리실 때는 오히려 내년 한 2월 정도 그 정도 때 이제 포인트를 잡고 접근을 하되 그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그 하이브의 경우에는 지금 투자 매력도는 상당하니까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많이 쏠려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약간 수급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수급을 좀 확실히 보고 들어가야겠네요. 엔터주까지 확인해봤고요.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뉴스들 추가로 확인해 보시죠. 아네스 캐스터 다시 연결합니다.
네,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들 몇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증시 활성화 방향축이 코스닥에 맞춰지면서 세제 혜택과 정책 자금 유입 기대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모험 자본 공급 확대와 코스닥 리서치 지원을 위한 종합금융 투자 사업자들의 역할이 강화되고 코스닥 벤처펀드의 소득공제 연장 등 장기 투자 인센티브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앞으로는 기관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유입이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과 성장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의 움직임 심상치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 로보택시 규모를 다음 달 2배로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전기차 생태계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고요. 여기에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흐름까지 맞물리면서 소재 장비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는 엔캠이 핵심 모멘텀을 이끌었죠. 글로벌 1위 배터리 제조사 CATL과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전해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다만 이렇게 소재 부품주는 잘 갔지만 어제 배터리 3사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세부 섹터별로 상승세가 상이한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만큼 2차 전지 안에서도 종목별로 분류를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약 445억 원 규모의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4시 42분 솔라나 계열 자산이 내부 지정이 아닌 외부 지갑으로 전송된 정황이 포착됐고요. 두나무는 회원 피해는 없도록 전액 회사 자산으로 충당하겠다며 입출금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고 자산을 모두 콜드월렛으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도 곧바로 현장 점검에 나섰고 보안업계에서는 담당 직원의 PC의 악성 코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2019년 580억 원 해킹 이후 6년 만에 발생한 대형 사고인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보안 리스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전장을 움직일 이슈 안혜씨였습니다. 네, 또 뉴스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주 함께 확인해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 살아있기 때문에 바이오와 2차 전지주로 시선이 가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토리와 모멘텀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내달 로보택시를 2배나 확대하겠다고 하기도 했고 또 지금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엔캠 같은 경우에는 CATL과 또 계약이 임박했다는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엔캠 이슈 조금만 더 살펴보면 CATL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헝가리, 스페인과 같은 곳에서 공장을 지어서 현지화에 나서겠다 이런 전략이고 그런 움직임에 힘입어서 공급망도 다변화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3원 개 배터리도 좀 쓰겠다 이런 뜻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거든요. 2차 전지주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까지 더해진다면 2차 전지주 확실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계속 그 투자 관점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11월에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그 1차적인 조정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 관점으로 좀 어느 정도 헤쳐나가야 될 내용들이 많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이전에 안 좋았던 분위기보다는 그래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부터 2차 전지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게 리튬 가격이 그 2분기 때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하면서 잠시 하락을 보였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한 14% 넘게 이제 올랐다는 내용들 때문에 결국 좀 부각을 받은 건데 이게 2차 전지와 양극재 판매 가격은 결국은 리튬 가격과 굉장히 좀 상당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판매 가격도 내려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 한다면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을 체크를 했을 때 오히려 지금은 그 실적에 대해서 저점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중국 쪽 증권사에서 내용이 나온 거를 봤을 때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는 미국이 2026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PFE라고 해서 금지 외국 기관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게 규제가 중국 공급망을 단계적으로 좀 배제할 것으로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는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지금은 2차 전지가 그 이전에는 그냥 전기차 요소로만 좀 많이 봤다 한다면 ESS 관련된 내용들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미국 데이터 센터 수요를 통해서 결국은 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ESS의
그 부각을 받는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에 대한 성장 전망이 계속 좀 예측이 된다 한다면 뭐 직접적으로 뭐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효과는 계속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수요만 좀 어느 정도 받쳐주게 된다면 굉장히 좀 좋긴 하지만 그쪽은 아직까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많은 것 같고 일단 지금 ESS로 붙으면서 추가적으로 반사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기회가 좀 많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투자 관점을 지금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2차 전지주 안에서는 뭐 전기차에 좀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별개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 사실 종목 선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2차 전지주 안에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엔캠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좀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 1조 5천억 수준의 공급 계약 임박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CATL이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 추측입니다. 뭐 정확하게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좀 어느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엔캠에 대해서 투자 관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그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저는 괜찮다라고 보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좀 체크해야 될 요소들이 좀 상당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회계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노이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내부 통제 전면 개편을 한다고 했지만은 이 개편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내년 4월 정도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내용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재무 여력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자기 전환 사채 매도를 좀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내용들이 좀 그렇고요. 또한 채무 상환 리스크에 따른 그 CB 그 풋옵션 관련된 내용들이 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하긴 하지만은 계속 끌고 가기에 엔캠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지금 또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좀 부각을 최근에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CATL 광산에 대해서 재가동 여부에 따라 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재가동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 기업 중 리튬주라고 불리우는 기업의 경우에도 약간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지 이게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됐을 때 전기차 수요나 이 부분들은 좀 아직까지 해소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은 ESS 붙은 부분들을 해서 복합적인 모멘텀이 다 붙은 셀 기업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주가 워낙 많았던 LG 에너지 솔루션은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 SDI 분위기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의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신다 하면은 앞으로 좀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셋업체를 보자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상장 종목이잖아요. 만약에 정부가 정말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내놓는다면 코스닥 시장에 있는 2차 전지주가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쪽에 주목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은 코스피 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 ETF나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코스피 쪽에 추종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이 먼저고 추후에 좀 나중에 반응이 온다면은 그쪽으로 넘어가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주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나무와 네이버 합병 관련해서 뭐 보시듯이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을 소화하면서 오히려 네이버 좀 밀렸습니다. 특히 업비트, 두나무의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합병을 선언한 날에 해킹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네이버 주주들은 두나무의 이런 사건 사고도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전반적으로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좀 놀랬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규모도 은근히 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저는 그 네이버 자체 모멘텀만 좀 보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좀 풀어가야 될 요소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그 해킹과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 두나무 측에서 전액 그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을 할 것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좀 저는 네이버 자체적으로 개인적인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는 큰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노이즈는 크기는 하지만 좀 더 흐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네이버 관점으로만 좀 잘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사태 지속 유무보다는 합병 후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합병 관련된 내용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뭐 기업 결합 심사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인가 5월까지는 계속 좀 이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의 그 단계별로 그 확인이 되는 것까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 위주로 그냥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네이버는 지금 현재 그 내년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합병을 하게 된다 한다면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네이버 파이낸셜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은 네이버 측이 물론 이제 할지 안 할지는 앞으로 모르겠지만은 정해진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들까지 체크를 했을 때는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이버의 개인적인 방향성이 굉장히 앞으로 좀 주목이 되는데 저는 그 최근에 그 컨퍼런스 콜에서인가요? 그때 AI 칩에만 한 1조 원 이상의 자본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내용들을 봤을 때 기존에 그만큼 좀 투자를 하지 않았던 이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성장성에 대한 반영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합병 마무리 시 뭐 굉장히 뭐 투자도 공격적으로 단행한다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따라 내년에 1차 성능 평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 한다면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이버의 경우에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가상화폐주의 경우에는 지금은 그 이러한 그 해킹 사고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조정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되니까 이 점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요. 프레시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